실제로 하워드 휴즈는 결벽증을 비롯한 각종 강박에 평생을 괴로워했다고 하는데요. 영화에는 그 증세가 점점 심해지는데도 마음을 다잡으면서 하늘 더 높은 곳으로 향해 나가는 휴즈의 모습이 감동적으로 그려집니다. 목돈연구소에만 있는 주말의 극장입니다. 영화연구소 매일경제 박창현 기자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어떤 영화를 같이 볼까요? 예, 영화 제목을 공개하기에 앞서 좀 먼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오늘은 안 가르쳐주기 전략. 네네. 네. 그 아이언맨을 소개해드리겠다는 건 아니고 영화 아이언맨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업가가 누구세요?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 그 네. 사람이죠. 네. 신기한 거 많이 하는 사람. 네네. 막 우주선 빵빵 쏘고 막 인공지능도 하고 그분. 네. 그 억만장자 천재 발명가 그 아이언맨을 얘기하면은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테슬라 창업자 일론 머스크를 떠올리는 분이 많으실 텐데요. 실제로 아이언맨을 연기한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가 그 아이언맨 다시 말해서 토니 스타크 캐릭터에 몰입하기 위해서 그 일론 머스크를 먼저 만났죠. 그렇기 때문에 머스크의 어떤 성격이 아이언맨 캐릭터에 일부 반영된 건 사실입니다. 만난지는 몰랐어요. 네네, 만났다고 합니다. 다만 애초 마블에서 아이언맨 캐릭터를 창조할 때는 참고한 사업가가 따로 있었다고 합니다. 자, 머스크를 이길 만한 다른 캐릭터가 또 있었다는 것도 신기한데 누군가요? 예, 바로 하워드 휴즈인데요. 성공한 사업가 아버지 밑에서 1905년 태어난 하워드 휴즈는 어린 나이에 부모를 여의며 10대 후반에 사업체를 물려받게 됩니다. 아버지가 물려준 휴즈 공구라는 회사는 석유 채굴용 드릴을 제조하는 기업이었는데요. 그는 영화 제작, 항공기 제작, 항공사 운영, 호텔 운영 등 다양한 사업으로 확장해갔습니다. 직접 파일럿이 돼서 각종 세계 신기록을 세우기도 했으니 이제 그가 아이언맨의 실존 모델이라는 게 조금 더 와닿으시죠? 직접 파일럿이 되어서 네네. 그 되게 신기했거든요. 미국에서 미국 영화 보면 막 미국 아빠들은 급할 때 비행기 조정도 막 하고 네. 막 싸움도 잘하고 근데 네. 알고 보면 원래 의사고 네. 조정 경기할 때 막 우승도 하고 그런 사람 진짜 있구나. 그러면 주인공이 하워드 휴즈인 거예요? 네, 바로 2004년 작품 에비에이터인데요. 이 영화의 주인공은 영화연구소 단골 출연자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입니다. 이쯤 되면은 입금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이 정도 출연했으면 입금해야 된다. 네, 게시판에 글 남겨주세요. 네. 그래요? 사업가를 이렇게 잘생긴 배우가 연기해도 되나 의문이 생긴 분이라면 지금 포털 사이트에서 하워드 휴즈 한번 검색해보세요. 정말 배우 뺨치게 잘생긴 데다가 무려 190cm가 넘는 키로 모델 못지않은 오태를 자랑합니다. 배 아파. 돈도 많고 키도 크고 잘생겼고 거기에다가 여성 편력도 어마어마해서 당시 캐서린 헵번, 에바 가드너 등 유명 여자 배우들과 여러 스캔들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결심했어요. 다음에 태어나면 하워드 휴즈로 태어나겠습니다. 저 그러면 거기에서 뭐 부사장 같은 거 시켜주세요. 거기서 저는 갑자기 캐서린 헵번으로 태어나겠습니다 이럴까봐 잠깐 긴장했거든요. 거부하겠습니다. 네. 너무 선 넘는 것 같아서 그건. 그래요. 요즘 흔히 쓰는 말로 다 가졌어요. 이 사람 금수저에 사기캐. 영화가 그래서 잘 됐어요? 예, 하나로 약 1,500억 원을 들여 만든 에비에이터는 전 세계에서 이 2배에 해당하는 3천억 원의 티켓 수입을 벌어들였습니다. 그만큼 이 도전적인 사업가의 이야기에 감명받은 관객이 많았던 건데요. 오늘 에비에이터를 함께 보시며 가장 미국적인 사업가라는 평가를 받는 하워드 휴즈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한번 들여다보고 또 휴즈가 한창 때 항공업의 각종 진입 장벽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거든요. 항공업은 대표적 규제 산업 인데다가 로비가 빈번한 업계이기 때문입니다. 최근 대한항공 아시아나 합병을 두고 여러 가지 마찰이 생기는 것도 또 유사한 맥락이 있기 때문에 이를 포함한 국내 항공업 동향도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에비에이터 영화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예, 재벌 2, 3세대 소식을 다룬 기사들 살펴보시면은 그들이 유독 신사업에 많이 도전한다는 것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일단 그들로서는 부모가 만들어둔 사업을 그대로 따르고 싶지 않다는 욕구가 있을 테고요. 또 일정 궤도에 오른 기업을
산업은 신성장 동력을 먹고 자라는 생명체와도 같아서 늘 새로운 사업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지금으로부터 약 100년 전의 사업체를 물려받은 하워드 휴지 역시 다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다만 그 확장하는 방식이 너무나도 새로워서 기업 안팎으로 비판의 대상이 됐을 뿐이죠. 신사업은 새 신자잖아요. 네네. 그러면 새로울 수밖에 없는데 대체 뭘 했길래 그렇게 시장에서 비판을 받았어요? 네, 뭐 난데없이 영화를 찍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의 아버지가 물려준 휴즈 공구사는 석유 채굴용 드릴을 만드는 기업이었거든요. 그런데 남다른 창의성을 요구하는 이 영화 제작업에 뛰어든다는 겁니다. 당연히 저 사람 너무 겉멋 만든 거 아니야? 뭐 이런 비판 나왔겠죠. 그런데 휴즈는 완벽한 영화를 만드는데 진심인지라 남들의 시선 따위 신경 쓰지 않습니다. 요즘 같으면은 그 엔터 사업에 진출한다. 네네. 이거 사실 선구안이잖아요. 그렇죠. 자, 공구 회사가 영화를 만들겠다. 그때 당시에는 석유 막 캐내고 이 미국에서도 제조업이 막 흥할 때니까 지금 돈 많다고 가서 이제 또 겉멋이 잔뜩 들었구나. 요렇게 얘기를 들을 법도 한데 영화를 만드는데 진심이었다. 요거 어떻게 볼 수 있어요? 예, 일단 이 영화를 보시면은 카메라가 그 지옥의 천사들이라는 작품을 제작하는 하워드 휴즈의 모습을 담습니다. 하워드 휴즈는 뭐 그냥 단순히 뭐 돈만 되는 게 아니고 여기서 직접 감독이 돼가지고 작품을 찍거든요. 그는 꽤 멋진 영화를 만드는 게 아니라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대작을 만들겠다는 거대한 포부를 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화가 3년 동안 매듭지어지지 못해서 각종 매체에서 조롱을 당했고요. 개봉은 둘째치고 완성이라도 하겠느냐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죠. 그는 제1차 세계대전 전투기 조종사들의 이야기를 담은 지옥의 천사들을 만들기 위해 실제 비행기를 동원하고 조종사를 등장시킵니다. 이 작품을 찍다가 조종사 3명이 사망하는 비극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당시로서는 촬영 기술이 굉장히 고도화되지 않았을 텐데 이거 위험한 장면 찍다가 사고가 났다는 네네네. 얘기일 텐데 3명이나 사고를 당했다. 요즘 같으면 이거 접었죠, 촬영. 진작에 접었을 것 같은데 네. 이런 여러 난관에도 그의 고집이 꺾이지 않습니다. 무성 영화로 제작을 완료했다가 또 이런 에피소드도 있는데요. 무성 영화로 제작을 완료했다가 유성 영화 시대가 열리니까 이 장면들 다시 유성 영화로 재촬영해야 돼. 뭐 이러면서 다시 영화를 시작하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회사 재정에도 빨간불이 켜졌겠죠. 그런데 이 사람이 요즘 말로 해서 또 사기캐라고 평가할 만한 게 그렇게 만든 작품으로 비행 전투 영화의 최고봉을 제작했다는 극찬을 받습니다. 그걸 또 해낸 거예요? 네네, 그걸 해냈습니다. 제작자로서의 그의 평판이 한층 올라갔으면 물론입니다. 야, 대단하다. 본인이 감독이자 제작자였다. 그럼 성공을 한 거예요? 네네. 아주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성공을 통해서 잠깐은 행복했는데 그는 도무지 좀 만족할지를 모르는 캐릭터거든요. 비행 영화를 만들다 보니까 완벽한 비행기를 한번 만들어 봐야겠다 뭐 이런 새로운 꿈을 꾸게 됩니다. 그는 조립한 부분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완벽한 곡선의 비행기, 다시 말해 천의 무봉의 비행기를 만들어 보겠다는 욕망을 품는데요. 기존 항공기 제작사에서 자기 주문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니까 직접 항공기 엔지니어를 영입하고 회사의 항공기 사업부까지 갖춥니다. 대단하다. 이 사람 캐릭터가 원래 이럴까요? 아니면 이걸 시도할 수 있는 물적 토대가 있어서 그럴까요? 궁금한데 옷으로 치면 실 한 가닥 가지고 옷 처음부터 끝까지 지어내는 홀가먼트 니트를 만들겠다는 생각을 시작을 했다는 네네. 얘기예요. 비행기 영화를 만들다가 아예 멋진 비행기 내가 만들어버려? 그래서 결과가 어떻습니까? 예, 영화 찍을 때처럼 그는 이제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하나 발견되면은 수정과 보완을 반복하니까 현실성 떨어지는 도전이라는 지적이 안팎에서 나왔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만든 속도 경주용 비행기를 직접 타고서 1935년 시속 563km로 날며 세계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뭐 그런데 이렇게 한 번 정도 성공하면 뭐 초심자의 운이 있었지 뭐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을 텐데 이후 자기 회사에서 개조한 비행기를 또 직접 타고 세계 일주를 91시간 만에 성공합니다. 이 역시 당시 기준으로는 세계 신기록이었죠. 저는 인정. 저는 이 캐릭터 이제 마음에 들기 시작했습니다. 자기가 이 비행기를 직접 조종을 했다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비행기로 세계 일주 기록까지 썼다.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록들 참 대단한데 이 사고는 없었을까요, 중간에? 예, 그
사고가 굉장히 있었죠. 음. 왜냐면 이제 일단은 그 영화 지옥의 천사들을 찍을 때 스턴트 장면을 그 직접 찍다가 두개골이 금이 가는 큰 부상을 입어서 수술을 받기도 했고요. 스턴트 장면을 자기가 직접 찍었다고요? 네네. 자기가 출연을 했어요? 네네. 뭐 이런 장면은 좀 너무 어렵다. 뭐 이러니까 아이고. 이제 그러면 내가 할게. 뭐 이런 식이죠. 네. 그거 뭐 어려워. 가마차기 하면 되지. 네네. 이런 식으로. 내가 할게 했는데 아이고. 두개골에 금 가고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요. 1946년에는 결국 회사 내 사업부를 넘어서 휴즈 항공기 회사를 설립하게 되고요. 항공사 TWA를 인수해 직접 항공업에 뛰어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항공업으로 진출한 그는 재력과 두뇌만으로는 되지 않는 일도 존재한다는 점을 배우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 인생에도 실패가 있긴 있어요? 네, 그는 2차 대전 시기 미군에서 군 정찰기를 발주받고도 제대로 납품하지 않아서 부당 이익을 얻었다는 의혹을 받았는데요. 이 때문에 상원 공청회에 출석하기도 했습니다. 휴즈는 당시 다른 여러 비행기 제조사들도 군에서 의뢰받아 비행기를 제작했고 그런 비행기들 중 다수가 전투에 한 번도 쓰이지 않았는데 자신만 공청회에 서게 된 것은 뭐 좀 본인이 의혹을 제기할 만하다. 바로 그거는 경쟁사 팬 아메리카의 로비 때문이다. 뭐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팬 아메리카는 해외 노선을 독점하기 위해서 TWA 인수를 지속적으로 시도했는데 휴즈는 이를 거부하고 유럽 진출까지 했습니다. 휴즈는 이런 배경 때문에 팬 아메리카와 결탁돼 있던 상원 의원이 정찰기 납품 문제를 걸고 넘어진 것이라고 봤는데요. 과연 아이언맨 모델인 천재 재벌의 하늘을 나는 도전은 어떻게 끝날 것인지 OTT에서 직접 확인해 보시죠. 그래요. 미국도 무섭구나. 이 로비가 참 무섭다는 생각이 들어요. 항공업은 아까 잠깐 말씀을 해주셨지만 로비가 워낙 활발한 분야이기도 하고 대표적인 규제 산업이잖아요. 네네. 안전 보안과 직결돼 있으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대한항공 아시아나 기업이 결합한다고 한 지가 몇 년째인데 이게 정리가 안 되는 분위기예요. 네, 2020년 11월 정부가 그 두 회사의 통합을 결정했으니까 한 3년이 다 되도록 지금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고 있는 네. 건데요. 기업 통합을 마무리 지으려면 해외 각국 반독점 당국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아직 미국, EU, 일본 등 까다로운 정부의 승인이 나지 않은 상황입니다. 각국에 있는 공정거래법엔 역외 적용 조항이 있어서 외국 기업의 인수합병도 자국법을 적용하도록 돼 있는데요. 아시아나항공은 EU, 미국, 일본의 승인을 끌어내기 위해 이달 말 이사회를 열어서 화물사업부문 매각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동안 EU는 두 항공사의 합병에 따른 화물 노선 경쟁 제한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우려해왔는데요. 이를 불식시키기 위한 차원으로 해석됩니다. 대한항공 또한 이달 말 EU 경쟁 당국에 경쟁 제한 우려를 해소할 방안을 담은 시정 조치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저는 우려를 해소할 방안을 담은 그 방안이 우려되던데. 그래요? 어려운 상황을 화물 실어 날라서 아시아나가 극복을 했잖아요. 그게 그렇죠. 코로나19 당시에 굉장히 모범적인 위기 타개책으로 우리가 꼽았던 방안이고 대한항공하고 아시아나가 가지고 있는 미주, 유럽의 알짜 노선을 다 넘겨준다. 이런 내용이 양쪽의 M&A의 전제 조건으로 담겨 있습니다. 차 떼고 포 떼고 이거 다 한 다음에 결합하면 무슨 소용이 있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좋은 딜인 건지 저는 좀 고민스럽기도 하고 주주의 입장에서 봐도 이게 좋은 딜인지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자, 코로나19 당시에 저가 항공사, 사실 정확한 표현으로는 저비용 항공사가 맞는데 저비용 항공사들의 경우에는 이제 여행도 많이 가고 해서 자금 사정이 좀 나아졌습니까? 예, 뭐 여러모로 뭐 흑자도 좀 나고 이러니까 저비용 항공사들의 사정이 좀 많이 나아지는 모습입니다. 대표적으로 최근 채용의 열성인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코로나19 시기에 사실 인원 정리를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이제 한 해길이 열리면서 여행 수요 회복되고 다시 인원이 필요해진 거죠. TA항공은 올 들어 세 번째 신규 채용을 진행 중이고요. 앞서 두 차례에 걸쳐 객실 승무원을 포함한 300여 명의 채용을 마쳤습니다. 제주항공 또한 올해 세 차례 채용을 통해 100여 명의 채용을 진행했고요. 여행 수요 회복에 제주항공, 진에어, TA항공 모두 올해 흑자 행진을 지속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 LCC가 지나치게 많다. 허가를 너무 많이 내줘서 여기 수익성이 나오지 않아서 팔린 회사들이 제법 많습니다. 근데 이 시장에 새로 진입하려는 회사들도 있어요.
예, 이 시장에 관심을 갖는 중견 기업들이 좀 있는데요. 뭐 신성장 동력 발굴 등 뭐 여러 이유 때문에 중견 기업들이 뭐 내부적으로 검토를 많이 하고 있다고 하죠. 뭐 이 회사들을 이제 인수를 했을 때 그 인수를 할 수 있는 그 여건이 되는 것이 지금 여러 그 LCC들을 사모펀드가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모펀드들은 언젠가는 차익을 실현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인수 의사를 전달을 하면은 저들이 충분히 팔 수 있을 것이다. 뭐 이런 그 판단이 서니까 이런 인수 검토를 하게 되는 네. 건데요. 뭐 또한 이제 이런 중견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제 그 항공업을 한번 갖게 되면은 그 오너들한테 이제 의전 같은 것이 좀 특별하지 않습니까? 그쵸. 예, 이러니까 뭐 또 사업 파트너들이랑 뭐 같이 갔을 때 뭐 좀 어깨에 좀 힘 좀 들어가고 뭐 이런 효과 때문에 또 그 아이고. 인수를 뭐 도모한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저는 신중하실 것을 권합니다. 그 어깨의 힘 때문에 지금 LCC가 인구 대비 LCC의 숫자가요. LCC를 그 고속버스처럼 이용하는 미국보다 한국이 더 많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에 지나치게 많다 이런 의견이 있어서 요 출혈 경쟁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자, 그럼 영화연구소의 마지막 질문. 이 영화 재밌습니까? 예, 애비에이터를 연출한 마틴 스코세이지는 봉준호 감독이 2020년 아카데미 감독상을 받으면서 위대한 마틴 스코세이지라는 찬사로 존경심을 드러낸 예술가입니다. 봉 감독은 스코세이지가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창의적인 것이라고 했던 것을 마음속에 새기고 살았다고 하는데요. 애비에이터는 실존 인물의 삶을 다룬 전기 영화이지만 인간의 불안과 강박을 집중적으로 탐구해온 스코세이지의 개인적인 관심이 잘 드러납니다. 하는 작품입니다. 실제로 하워드 휴즈는 결벽증을 비롯한 각종 강박에 평생을 괴로워했다고 하는데요. 영화에는 그 증세가 점점 심해지는데도 마음을 다잡으면서 하늘 더 높은 곳으로 향해 나가는 휴즈의 모습이 감동적으로 그려집니다. 실제로 스코세이지 감독도 약물 중독으로 큰 어려움을 겪던 시기에 다시 영화 제작에 몰두하며 약을 끊어낸 바 있는데요. 휴즈에게 하늘 더 높은 곳이라는 내일이 있었다면 그에겐 작품을 통해 더 뚜렷한 비전을 보여주겠다라는 내일이 있었던 셈이죠. 우리가 어느 순간 예전보다 망가져버린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을 때 그 자리에서 다시 출발할 수 있게 하는 내일이 있는지 영화는 진중하게 묻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어제랑 똑같이 살면 더 나은 내일은 없겠죠. 지금까지 경제의 눈으로 영화 다시 보기 영화연구소 매일경제 박창현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